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끊임없는 성추문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시지 대화를 통한 이 조민기 씨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제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터뜨리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 아침엔 좀 바뀌었지만 지난밤 내내 맞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민기 카톡. 그래서 저도 어제 일과 후에 일 끝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기사들을 봤더니 이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조민기 씨 지금 9일 만에 11명의 폭로자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저는 법적 처벌 피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한 차례 만나서 무슨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밤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작업, 수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의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고 팬티 차림 사진을 보내고 심지어는 성기 사진까지 보내면서 아침에는 좀 정신을 차린 듯 이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사과를 이렇게 한 줄을 합니다만 이 밤새 여성은 얼마나 좀 당혹하고 놀라고 황당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명백히 뭐 메신저를 활용한 성추행 이렇게 부를 수 있겠더군요. 그렇군요. 이 음란 메시지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님과 함께 TV 출연을 해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 또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 뭐 2배, 3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망 이상의 감정을 좀 대중이 느끼게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딸과 함께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한참 출연을 하고 정말 가족을 위하고 하는 자상한 아버지, 정말 따뜻한 아버지상을 대중들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와 겹치는 그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차마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카톡 내용을 보냈다는 게 밝혀지니까 대중들이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럼 평소에 보여주는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는 완전히 딱 가식인 건가? 가식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정도의 그 배신감의 절망감을 대중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지금 조민기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오랫동안 이 여진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사실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일 수는 없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을 사실은 뭐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에서 비춰지는 많은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데요. 조민기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대 제자들, 졸업생들의 잇따른 폭로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애를 불러서 와인을 먹자고 하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술을 먹고 너를 뭐 이렇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킨십 하는.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많을수록 이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피해자가 한두 명일 때랑 피해자가 뭐 10명이 넘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1명이다, 2명이다 할 때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형량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굉장히 그 가해자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기 씨 외에 또 오달수 씨도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자인 배우 엄지영 씨가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차라리 인정을 했으면 그나마 좀 조금이나마 반성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이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수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형량을 낼 때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량에서 조금 감경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형량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오달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달수 씨 뭐 사과를 하면서도 최초로 이 성추행 피해자에겐
그 당시에 이 연애 감정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네티즌들이 또 좀 분노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그 마음속을 우리가 뭐 관심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변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을 이제 대중이 다 아는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했든지 말든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이성에게 연애 감정이 있으면 성추행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추행이 당연히 되는 거죠. 불쾌감, 성적 수치심 이걸 느꼈는데 연기 지도를 받겠다고 오디션 상담을 온 어찌 보면 동료를 같은 연극판에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접촉을 시도하고 수치심을 주고 결국은 이제 뛰쳐나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25년 만에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슬쩍 당시에 나는 연애 감정이 있었어요. 사귄 사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반에서 오달수 씨 흔적 지우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고도 좀 절묘한 타이밍에 교체가 됐고 개봉 예정된 영화도 좀 4편이나 되면서 제작진들의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불똥이 지난 밤에 이 부산 경찰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렇게 큰 입간판에 오달수 씨가 경찰복을 입고 아저씨만 믿어 이렇게 써 있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광고였을 것인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보면 아주 이게 불쾌하고 미묘한 광고가 돼버린 겁니다. 이 부산 경찰은 이 모델을 바꿀 타이밍이 돼서 자연스럽게 바꿨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 광고는 전면 교체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올 여름에 신과 함께 속편이 나옵니다. 이게 1000만 관객 넘어서 대흥행을 이뤘는데 다행히 오달수 씨의 역할은 미미해요. 아마 완전 통편집을 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좀 손을 봐서 개봉할지는 이 여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영화는 다행인데 지금 개봉 중인 영화 조선 명탐정 김명민 씨하고 호흡을 맞춰서 나온 코믹 작품인데 강타를 맞고 있어요. 이걸 누가 웃으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영화 제작사, 영화 유통사 또 같이 연기한 배우들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찍고 있던 영화, 찍을 예정인 영화 모두 다 영화사 쪽에 영화판에 이 피해는 굉장히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찍다 보면 어떤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특정인 때문에 영화에 뭐 개봉을 못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광고 모델을 해서 이제 억대 광고 계약을 했는데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을 때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그 광고 모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위약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믿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은 영화 개봉이 연기될 수도 있고 또 편집을 하게 되면 또 영화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가해자 이 사과나 이거에 관련해서 대처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견 배우 최용민 씨는 성추행 폭로 7시간 만에 바로 사과를 했네요. 빠른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좀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은데요. 폭로가 나오면 오달수 씨는 신중하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20,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했다가 바로 또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어요. 빠른 사과가 답이다. 다만 조재현 씨 빠른 사과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했는데 2차 파장이 일었던 게 그러고 나서 이걸 취재한 기자에게 5차례 전화해서 누가 제보했느냐.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제보자 색출을 하려는 거는 보복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추정을 낳으면서 무리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최 씨의 경우가 가장 빠른 사과고 가장 정답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하얀 거탑에 출연해서 워낙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다시 재방영을 하고 있어요. 또 통편집이 필요한 사안이라 보통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투 폭로 결국 대중음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드러머이자 또 라디오 DJ로도 꽤 인기를 끌으셨던 유명인이라서 큰 파장이 좀 예고되고 있죠. 이 사람이 연습생한테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연습생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연기를 그 지도를 받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불렀다고 해요. 불러가지고 몸이 굳었다. 고쳐볼 테니 옷을 벗어봐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네. 이 여자 연수생이 굉장히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가슴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계속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미투 열풍 때문일까요? 한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이 유엔 회의에서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이 질타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이 성폭력 관련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를 바깥에서 좋은 혼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형사 처벌 없이 폭로로만 끝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 형법이 성폭행 등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 그런 양상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오히려 그 상대 가해자의 무고라든지 명예훼손 고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묵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건 마치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 얘기에 네. 대해서 금태섭 위원이 했던 거하고 논리가 비슷합니다. 예.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진보 진영을 뭐 갈라놓게 하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금태섭 위원이 반론했던 거는 내가 이런 피해를 폭로했다가 또 우리 진보 진영에 화를 끼치나? 그래서 침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했던 거하고 괴가 비슷하게 예. 이런 그 무고나 명예훼손 맞고서가 굉장히 많은 게 한국에서는 이 피해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네. 아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관계자가 한국이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다는 이 대답을 내놨더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예. 엉뚱한 답변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좀 질타까지 들어서 예. 우리 같은 우리 법무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우리의 성범죄에 관련된 뭔가 빈틈이 있었다. 이런 훈수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에서 받았던 질타처럼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정말 폭로로만 남고 면피성 사과 내지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무고나 명예훼손 소송이 또 일파만파 벌어질까 봐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가해자들한테 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윤택 연출가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집단 고소도 했죠, 지금? 네, 피해자들 무려 16명이 집단적으로 고소를 했고 예. 또 변호사들이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폭로에 그치지 않고 이거는 엄연히 범죄거든요. 네. 범죄면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특히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내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변호인단이 그전 사건까지 같이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 것도 인정을 하면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우리 사회 전반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